거미집을 완성한 거미에게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다. 바로 앉아있는 위치이다.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냥을 하는 거미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는 그물의 중심이 분명하다. 그물의 중심은 끈끈하지 않은 세로줄이 모두 만나는 지점이며 먹잇감이 어디에 걸리든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물의 중심에 있는 거미는 새 같은 천적에게 노출되게 된다. 특히 거미줄은 대단히 가늘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미가 거미집 한가운데 떡 버티고 있으면 다른 것들보다 눈에 확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고 거미집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먹잇감에도 더 늦게 도착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먹잇감에 빠르게 도달하는 문제는 거미에게 매우 중요하다. 말벌처럼 몸집이 크고 강한 곤충은 몸부림을 치다 탈출에 성공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미줄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거미는 최대한 빠르게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제압해야 한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거미는 새로운 절충안을 찾았고 그 절충안은 종마다 다 다르다. 일부 거미종, 이를테면 지기엘라 속 같은 경우는 거미집의 중심에 앉아있지 않고 거미집 한쪽에 있는 원통형 은신처에 숨어있는 방법을 택한다. 이때 중심에서 멀어진 것을 보상하기 위해 지기엘라 거미는 그물의 세로줄 사이에 있는 공간 하나를 부채꼴로 비워둔다. 이 부채꼴 공간에는 오직 하나의 세로줄이 자신의 은신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먹잇감이 걸렸을 때 끈적이는 가로줄의 방해가 없어 더 빠르게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가로줄이 있을 때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그물 중심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먹잇감에 더 늦게 도착한다. 다른 타협안은 그물 중심에 앉아있되 되도록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종종 거미들은 그물 중심에 촘촘한 거미줄 덩어리를 만들고 그 뒤에 숨어 있거나 그 덩어리를 배경으로 위장한다. 또 어떤 그물에는 길쭉하거나 특별히 촘촘한 지그재그 모양의 거미줄띠가 있는데 이런 띠들은 그물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거미에게 향하는 주의를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거미는 그물에 가짜 거미처럼 생긴 특별한 장식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장식은 새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반사해서 천적의 시야를 방해한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다시 거미줄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탄성, 완충작용, 점착성이라는 3박자가 고루 갖춰진 거미줄도 종종 놓치는 먹잇감이 있다. 비늘로 뒤덮인 나비와 나방은 독특한 문제를 일으킨다. 나비와 나방의 날개는 닿기만 해도 비늘이 떨어진다. 만약 나방을 만지고 나서 고운 가루가 묻었다면 당신의 손에 묻은 것은 나방의 비늘이다. 이렇게 날개에서 떨어지는 나방의 비늘은 나방이 거미줄을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비늘가루가 묻어 거미줄의 점착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거미줄에 걸린 나방은 보통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대신 날개를 접고 바닥으로 추락한다. 그리고 어떤 거미는 나방의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한다. 뉴기니에 서식하는 일부 거미는 둥근 그물 아래로 1m 길이의 거미줄띠를 만들어 놓는다. 나방이 둥근 그물에 부딪히면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뉴기니의 거미는 나방이 굴러떨어질 수 있는 기다란 사다리 그물을 준비해 두었다. 나방은 거미줄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계속 비늘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다리 아래쪽 즈음에 가서는 비늘이 다 떨어져 버려 결국 거미줄에 들러붙게 된다. 1m에 육박한 사다리 그물은 분명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나 나방을 주로 먹는 거미들에게는 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히프티오테스는 사다리 그물만큼이나 특이한 그물을 이용한다. 이 거미의 그물은 둥근 형태가 아니라 4가닥의 바퀴살로만 이루어진 삼각형 그물이다. 삼각형 그물의 한 점에는 한 가닥의 거미줄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줄은 그물 전체를 팽팽하게 당기는 역할을 한다. 거미는 앞다리로 당김줄을 잡고 뒷다리로 점점 더 줄을 당기며 줄이 팽팽해지게 한다. 특이한 점은 거미가 이 당김줄을 당긴 채 계속 잡고 있다는 것이다. 거미는 이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곤충이 실수로 거미줄에 걸리면 잡고 있던 당김줄을 놓아서 그물을 무너뜨린다. 히프티오테스는 거미줄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삼각형 그물은 일회용이라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장점도 확실하다. 팽팽한 그물은 처음에 곤충을 붙잡을 때는 좋지만 거센 몸부림에는 취약하다. 만약 당신이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라면 거미줄이 느슨할 때보다 팽팽할 때 빠져나가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거미줄이 느슨하면 거미줄을 눌러봐야 끈끈한 거미줄에 점점 더 얽힐 뿐이다. 이처럼 거미줄의 장력은 먹이가 처음 걸려들게 할 때 최적인 장력과 먹이를 계속 올가매야 할 때 최적인 장력이 서로 다르다. 히프티오테스의 삼각형 그물은 처음에는 팽팽하지만 먹이가 걸려든 순간에는 당김줄을 놓아 느슨해지므로 이러한 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통의 둥근 그물을 치는 거미는 일단 먹이가 잘 걸리는 팽팽한 거미줄을 선택한 다음 걸린 먹이가 도망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붙잡는 사냥 방식을 쓴다. 반면 처음부터 느슨한 그물을 치는 거미도 있다. 파실로부스의 그물은 삼각형 그물을 거미줄 한 가닥이 2등분하는 모양을 취한다. 세로줄 사이를 끈끈한 포획용 거미줄 몇 가닥이 헐렁한 고리처럼 가로지르고 이 헐렁한
멀쩡한 고리는 한쪽 끝이 유난히 쉽게 떨어진다. 곤충이 이 그물에 걸리면 거미줄에서 특별히 약한 교차점은 쉽게 끊어지지만 그 반대편 끝은 잘 고정되어 있다. 줄에 걸린 곤충이 목줄을 맨 강아지처럼 줄에 매달린 채 그 부분에서 맴돌고 있으면 거미가 할 일은 이 줄을 끌어당겨 먹잇감을 자기 앞에 가져오는 것 뿐이다. 혹시 파실로부스의 그물보다 더 단순하게 거미줄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볼라스 거미의 한 가닥 거미줄은 거미줄의 단순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볼라스 거미는 밤나방과 나방의 수컷만을 먹이로 삼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밤나방과 나방의 암컷은 멀리 있는 수컷을 유인하기 위해 독특한 냄새를 분비한다. 볼라스 거미는 이와 대단히 유사한 냄새를 합성해 순나방을 자신에게로 유인할 수 있다. 순나방이 냄새에 속아 볼라스 거미에게 접근하면 볼라스 거미는 끝에 무게추가 달린 한 가닥의 거미줄을 잡고 흔들다가 나방에게 던진다. 그리고 나방이 거미줄에 걸려들면 천천히 거미줄을 끌어올린다. 무게추가 되는 액체 방울 속에는 거미줄이 말려있어 볼라스 거미가 거미줄을 던지면 마치 낚싯대에서 낚싯줄이 풀리듯 거미줄이 저절로 풀려 늘어난다. 이제 숫거미의 짝짓기를 끝으로 거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 숫거미는 암거미보다 작은데 이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거미는 종의 경계를 막론하고 자신보다 작은 것이 움직이며 무조건 잡아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거미든지 몸집이 더 큰 거미의 집 주위를 어슬렁거렸다가는 생명이 위험해진다. 그러나 암거미와 짝짓기를 해야 하는 숫거미는 필연적으로 이 위험에 맞설 수밖에 없다. 숫거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종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거미줄로 감싼 파리꾸러미를 암거미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그리고 숫거미는 암거미가 선물로 받은 꾸러미를 풀어 파리를 먹는 동안 재빨리 짝짓기를 시도한다. 아무리 짝짓기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어렵게 잡은 먹이를 선물로 바치는 것은 꽤 큰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숫거미들은 거미줄로만 꽁꽁 싸맨 빈 꾸러미를 선물하고 암컷이 이를 풀어볼 동안 재빨리 짝짓기 한 뒤 도망가기도 한다. 이보다 더 약은 숫거미는 진짜 먹이를 선물하지만 짝짓기가 끝난 후 암거미의 턱에서 먹이를 낚아채 도망간다. 낚아챈 먹이는 다른 암거미에게 가져가 똑같은 수법으로 또 짝짓기를 시도한다. 어떤 종은 좀 더 매혹적인 기술을 쓴다. 거미가 거미집에 먹잇감이 걸렸는지 아는 방법은 거미줄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장력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거미의 세계에서 거미줄에 나타나는 장력과 진동의 변화는 인간에게 있어 언어와 같다. 만약 숫거미가 암거미의 거미줄에 적절한 진동을 일으켜 자신이 먹잇감이 아닌 짝짓기 상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면 보다 안전하게 짝짓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일부 숫거미들은 암거미의 그물 바로 바깥쪽에 자신의 줄을 하나 연결한 후 거미줄에 걸린 곤충은 결코 낼 수 없는 규칙적인 진동을 계속해서 암거미에게 보낸다. 그러면 암거미는 자신의 식욕을 누르고 울림의 진원지로 걸어나와 짝짓기를 한다. 어떤 종은 암컷 앞에서 춤을 추는 전략을 선택한다. 먹잇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암거미에게 자신이 먹잇감이 아님을 알리는 것이다. 물론 단번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암거미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무엇을 선택하던 언제나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짝짓기 한 후 암컷은 다시 원래의 식욕을 되찾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숫거미는 암거미의 한 끼 식사가 된다. 그러나 숫거미는 여한이 없다. 불멸의 존재인 자신의 DNA가 이미 암거미의 몸속으로 안전하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세상에 수많은 숫거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짝짓기를 마친 뒤 목숨을 잃었다. 만약 거미의 조상들이 애초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짝짓기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거미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죽음과 맞바꾼 DNA 전달은 우리가 DNA의 운반체일 뿐이라고 한 리처드 도킨슨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